안녕하세요. LH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고시넷 류준상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제가 시험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 전형이 있고요, 필기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 당연히 모든 시험들이 다 그렇다시피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서류 전형에서 일단은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보통 이제 NCS 시험 요새는요, 공단 공사 시험들은 적부 판정만 했었거든요. 그죠? 적부 판정만 했었는데, 이야, 일단 50배수를 뽑긴 하겠대요. 넉넉히 뽑긴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조금 추려지는 인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개념 같은데, 일단은 50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필기 전형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필기 전형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서 여기서 몇 배수가 뽑힐 거고, 그죠? 추려진 배수가 뽑힐 거고, 그 인원들로 해서 면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데가 일단 여기에요, 여러분. 이렇게 50배나 뽑고 여기는 얼마를 뽑겠죠? 몇 배를 뽑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티가 나려면 맞습니다. 직무능력검사랑 인성검사는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직무능력검사는 확실하게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이죠. 면접 가면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얘는 일단 통과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이요. 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직무능력 검사라고 해놓고요. NCS 직업기초능력이 50문항, 직무 역량 20문항인데요. 여기가 조금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년 하반기 걸 보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퍼센트가 60과 40으로 일단은 조금씩 점점점 NCS 쪽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로 봐서요. 그죠? 계속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NCS 쪽은 더 이상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더욱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점점 이쪽이 사장화되고 있긴 한데요. 사양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NCS 직업기초능력 50문항이 나오고 문제는 의사, 문제, 수리 능력까지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 얘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예요. 일단 NCS는 여러분 총 10개 영역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왔다 싶으면 애초에 이 시험은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NCS의 종합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영역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여러분 어떨 때는 의사소통 같고 어떨 때는 수리 같고 어떨 때는 자원관리 같고 어떨 때는 막 정보능력 그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잡다한 거 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문 길이도 이만했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그런 영역들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게 문제 해결이고요. 얘네는 여러분 3종 세트고 어떤 공사공단이든지요. 요 3종 세트는 꼭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이 다 들어간 거니까 내가 NCS 공부하던 거 전혀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다른 영역을 공부했는데 이거 3개밖에 안 나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해서 아무튼 50문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쪽을 보니까요. 사무직에서 직무 관련 직업기초능력 심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전문 전공시험이 있고요. 기술은 전공시험이 있고요. 이쪽 전공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전공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이쪽이 여러분 문제예요. 사무 일반으로 직원하시는 이쪽이 문제인데 이 녀석은 여러분 약간 기존에 나왔었던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문제를 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문제 같이 보시면 오호 이런 정도 수준에 나오는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또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선검사는요, 태도, 직업윤리 등 인선 전반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특별히 막 우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체크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뭔가 모날 사람이야. 뭔가 일을 만들어 버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은연중에 좀 제하는 그런, 어쩌면 검사긴 한데요. 그죠?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여러분 거의 다 붙을 겁니다. 이런 개념은요. 자, 배점 비중은요, NCS 직업기초능력 이번에는 여러분 보세요. 70과 30으로 변해지죠. 작년 하반기가 60하고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늘어났구나. 점점점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이요. 자, 이건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작년 하반기에 실제 기출 문제고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빨리 풀까요? 이건데요. 거의 이제 모든 문제당 한 문제당 여러분 1분씩이라고 잡는 게 맞아요.
1분당 한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이런 수리 문제를 내가 1분당 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잠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주도 감귤농장 운영하는 A씨는 2017년에 판매량과 이익을 계산하면서 16년의 판매량과 이익을 바라보고 비교해보고 있었다. 얼마의 이익이 더 늘었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계산이고 계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할 수 있는 계산인데 이걸 우리한테 손으로 하래요. 일단 여러분 식이나 적어볼까요? 식. 일단은 여러분 뭐가 나와야죠? 판매 상자 수가 있고 판매 상자에 대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곱을 했을 때 여러분 얘네들이 곱을 하면 얼마예요? 내 총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매출액에서 생산 비용을 팍 빼버리면 결국 내가 얻는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이익을 구하고요. 2016년 이익을 구하고 2017년도 마찬가지죠. 요거 두 개 곱하면 그죠? 매출량이 나올 거고 매출액이 나올 거고 그 매출액에서 총 생산 비용을 빼버리면 또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17년 이익에서 2016년 이익을 빼버리면 된다는 소리죠. 맞나요? 네. 그럼 여긴 2017 이익에서 2016 이익 빼면 된다라고 지금 문제 풀 수 있어요. 일단 식화시키면요. 얘네들이 곱할 겁니다. 1740 곱하기 35,000에서요. 네. 여기 총 생산 비용이 3142만 3천이에요. 거대한 돈이군요. 이걸 계산하면 2017년 이익이 있죠. 거기서 빼기세요. 네, 빼세요. 뭘 빼야 되나요? 2016년 걸 빼야 되니까 1670 곱하기 32,000원.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 비용을 뺐던 것이 이익이니까 네, 공 하나 지워야 되나요? 맞죠? 이렇게 2756만 원. 맞습니다. 자, 점을 잘 찍어야죠. 아무튼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 나온다는 건데 나한테 지금 이거 계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어내요? 하겠죠, 여러분? 네. 이런 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들한테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는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일단 보기부터 판단해야 돼요. 보기가 359만 7천, 379만 5천, 395만 7천, 411만, 413만 1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다 틀리나요, 여러분? 끝에 네 자리 7,000원, 5,000원, 7,000원, 1,000원 빵이었거든요, 여러분. 네, 빵이에요. 빵빵빵빵. 끝에 네 자리를 쓱 보니까 7,000하고 7,000이 겹쳤죠. 그러면 한 칸 더 가봐요. 57,000, 97,000 틀려지죠. 그렇다면 끝에 5자리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의 답은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끝자리 판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끝자리 판별법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이 문제를 1분 내에 못 풀겠지만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해석은 다 있어야 돼요, 대신에. 머릿속에서 그럼 여기 계산은 곱하고 이거 뺀 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 뺀 거랑 서로 빼면 되겠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보기를 봤더니 끝자리 판별법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푸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1분 내에 풀어요? 생각하는데 한 20초, 그죠? 생각까지 하는데 한 20초, 이거 풀고 앉아있는데 충분히 1분 넘어갈 겁니다. 이거 어쨌든 묶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 무조건 시간 낭비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끝자리 판별법으로 가야 되고 그게 5자리, 끝 5자리만 내가 그렇게 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계산할 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2017에 이익을 구할 때 얘랑 얘랑 곱할 거죠. 끝에 5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5개를 이걸 곱하면요, 여러분. 공이 3개랑 공이 1개니까 여러분 몇으로 끝나요? 공이 4개로 끝나죠, 일단은. 감사합니다. 일단 공은 4개예요. 해놓고 남은 수 174랑 35를 곱할 건데요. 곱하나 마나 어차피 끝자리는 여러분 뭘로 끝나요? 또 0으로 끝나죠. 그러면 얘네들은 계산을 어떻게 내가 진행했는지 모르고 얼마인지 몰라도 확실한 거는 00000으로 끝나는 애예요. 얘는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5자리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5자리 넘어가는 건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5자리 00000 거기서 여러분 5자리 뭐 빼죠? 23,000원을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 000에서 23,000원 어떻게 빼요? 여기 앞에 숫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10 넘어왔겠지 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면 돼요. 10 넘어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빼버리면 77,000원으로 끝나겠죠. 그럼 77,000원으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2017년에 이익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이익을 구해볼까요? 얘네들이 곱하면 여러분 공이 뒤에 일단 4자리가 붙어있죠. 네, 똑같아요. 얘랑 거의 똑같고요.
32랑 167을 곱하면 되는데 167이랑 32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 끝자리가 여러분 뭘로 끝나요? 4로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4로 끝난 녀석이에요. 이렇게 4 땡땡땡땡 이렇게 끝난 녀석이고 거기서 뭘 빼야 된다고요, 여러분? 네, 6만 원을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무슨 숫자가 있다니까요. 네, 빼버리면 결국은 얘도 8만 원으로 끝나겠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다시 이 값을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였죠, 여러분? 빼야 돼요. 이게 2017 이익이고 이게 2016 이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또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부족하니까 10이 넘어왔다고 가정하고 그죠? 17만 7천에서 8만을 빼주니까 답이 9만 7천으로 끝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땡땡땡 9만 7천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답안지에서 여러분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9만 7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9만 7천이 나온 게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려고 여러분 조금 길게 풀긴 했지만 실제로 풀면 1번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익숙해진다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이런 풀이 방법들을 계속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본서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부터 딱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네, 뭔 소리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들어왔던 양과 공부했던 양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험들이 아니라서요. 꽤나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전공이나 직업 기준의 심화 쪽이나 그쪽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70%에 해당하는 NCS를 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이런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드릴 겁니다. 그런 잔소리들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취하고요. 내가 필요 없으면 탁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거랑 조합을 해봤을 때 괜찮은데 시너지가 나오는데 그럼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 해 동안 지금 공부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제가 풀이했던 방법들, 제가 풀고 있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괜찮은데 그러면 가져가시고 별론데 그러면 안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런 요지가 있겠구나. 그런 것만 여러분 잘 체크하셔도 꽤나 좋은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어치의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려고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가져가시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요. 그 문제는 얘는 이런 법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설명 안 드려요,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걸로 이제 얘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얘는 이게 필요합니다. 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후루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느끼는 그 감정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력을 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다 퍼펙트하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요것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거대한 지문에서 요것만 잘 보면 요 답이 요거야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봤고 먼저 익숙하게 됐고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요것만 보면 되죠 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이런 개념을 굉장히 싫어해요.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땐 전공법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도 전공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1분 내에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 그나마 최대한 추려서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감사한데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여서도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접근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잔소리를 엄청 문제마다 다 드릴 겁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요.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저도 일단은 풀어보는 입장으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조금 더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느껴지거나 좀 약간 퀘션이 뜬다 그러면 여러분 게시판 이용하시면 제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니까요. 그거 잘 이용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글 달아드리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 잘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모의고사 시작 전에 1강 전에 여러분 제가 또 쭉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 저는 고신의 류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